아홉 번째 노트이고요. 아홉 번째 노트에서는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바의 열거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끝내죠. 뭐. 그래서 문자열은 뭐 프로그램 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어쩌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타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합 타입입니다. 문자들로 구성된 복합 타입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이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제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기능이 아니라 언어 자체에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러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결합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이용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비용이 왜 발생하냐? 우리가 문자열을 A 문자열과 B 문자열을 더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자바는 문자열이 불변객체예요. 그 자체로는 더 추가도 안 되고 문자들을 개별 문자들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럼 A 플러스 B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떻게 얘 두 개를 결합하려면 어떻게 돼? 새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새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다 A를 복사하고 뒤에다 B를 복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C만큼 공간을 확보해서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이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또 이만큼 만들어서 이 전체가 복사되고 또 C가 복사돼요. 그럼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와 계속 플러스를 하고 있어. 그럼 계속 복사되고 복사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런 조인 같은 함수를 쓰면은 이 조인은 A, B, C, D를 조인해라. 그럼 A, B, C, D의 용량을 파악해서 한 번에 이만큼 큰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훨씬 절약이 되죠.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쓰실 필요가 있어요. 파이썬 같은 데서도 항상 이런 문자를 결합할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지? 여러 방법들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열은 자바 언어 자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지만 얘를 처리할 때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C++도 비슷하죠. C++도 문자열은 언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지만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요. 그런 면에서 또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제 자바의 string은 이제 new를 모든 객체들은 원래 new를 이용해 생성하잖아요. 유일하게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자바에서도 new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고 아까 전 노트에서도 new를 이용해서 string을 언제 생성했죠? 문자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만들 때는 new string 해 가지고 인자로 문자 배열을 줬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new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문자열들은 문자열 리터럴, 즉 문자열 상수들이에요. 그냥 따옴표에서 애플, 따옴표에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은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안 합니다. new라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불변객체라는 거의 이점은 뭘까요? 수정이 안 되는 건데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이점이라고 할까? 추가되는 이점이 뭐예요? 네? 생성하지 않아도 다른 거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기보다는 생성을 언제 한번 해야 되죠. 근데 이 불변객체라는 거는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불변객체가 아니면 공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유했는데 한쪽에서 수정하면은 다른 쪽도 그 수정을 영향을 받겠죠. 근데 똑같은 불변객체를 유지하고 있어. 얘도 유지하고 얘도 있으면 따로 다른 애들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불변객체들은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는 뭘 할 수 있어요?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효율적이죠. 문자열은 또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복합 타입이죠. 그러니까 제법 뭐가 차지해? 공간을 차지해요. 제법 공간을 차지하는데 똑같은 애를 계속 만들어. 그러면 뭐가 돼? 공간이 낭비가 되죠. 근데 프로그램 내에서 애플을 쓰는데 여러 곳에서 써. 그럼 여러 곳에서 애플을 계속 만들어, 여기저기. 그러면 낭비적인 거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자열을 불변객체로 만들자. 불변객체로 만들면 똑같은 문자열은 프로그램 내에 몇 번? 한 번만 생성해서 다 공유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간도 절약되고 생성 비용도 절약되고 모든 게 해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문자열을 수정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얘를 써라. 얘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자열을 뭘로 바꿔요? 문자 배열로 바꾼 다음에 필요한 변화를 주고 다시 문자열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바에서 스윙은 뉴를 이용해 생성하지 않고 불변객체라는 요 특징이 있어요. 왜 뉴를 이용해 생성하지 않냐? 불변객체이기 때문에 뉴를 생성하지 않는 거고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C 문자열처럼 문자열 끝에 나타내는 널 문자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객체이므로 멤버 변수를 갖고 있을 텐데 요건 조금 아쉬운데 불변객체인데 그러면 파이널 퍼블릭을 해가지고 그 배열처럼 렌스라는 멤버 변수 갖고 크기를 접근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크기가 아니라 얘는 이제 그 메소드를 통해서 크기를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열의 크기를 필요하면 파악해야 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스윙을 만들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상수 값에 해당되는 문자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뉴를 안 쓰게 됩니다. 뉴를 안 쓰면 얘를 어디다 만드냐? 얘를 어디다 만들겠어요? 스택에 만들진 않겠죠. 공유를 해야 되니까 어디다 만들어요? 힙에 만들어요. 근데 힙에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자열 풀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내에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 구조는 어떤 자료 구조일까요? 해싱 기반의 이제 맵, 저게 해싱 기반의 맵 구조가 맞나? 갑자기 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자료 구조예요. 풀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찾아내냐? 찾아내는 것도 해싱을 이용하는데 갑자기 맵이 아니라 집합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뭐 집합이든 맵이든 그 저장할 때 해싱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해싱을 이용해 가지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해싱을 이용해서 풀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내가 또 이제 여기서 보면 나와요. 처음 만들었어요. 그럼 애플을 그 풀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 그러면 얘를 또 만들지 않고 우선 얘를 만들 때도 어디에 먼저 가봐? 풀에 먼저 가보는 거예요. 풀에 가서 애플이 있으면 또 안 만들고 그거의 주소를 풀에 유지되고 있는 그거의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1과 F2를 비교하고 있어요. 객체 변수들이죠. 객체 변수를
요 기호를 이용해서,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건 무슨 비교예요? 참조 변수들 서로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뭘 비교하는 거예요? 둘이 같은 주소를 유지하고 있냐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true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지 않으면 그 문자열들은 풀에다가 보관을 하고 나중에 똑같은 애를 또 쓰게 되면은 새로 만들지 않고 풀에서 만들어 놨을 테니까 그것의 주소만 돌려줘서 쓰게 합니다. 그러면 저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프로그램 내에서 100번 쓰더라도 애플은 몇 번 만들어요? 한 번만 만들어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어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불변 객체들은 이렇게 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불변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것의 객체들도 매번 필요할 때마다 만들지 않고 풀에 넣어가지고 조금 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응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바는 문자열을 풀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했는데 이 풀 같은 걸 만드는 것이 꼭 자바 라이브러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필요하면 응용을 만들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풀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불변 객체다. 불변 객체가 아니면 똑같은 주소를 계속 주면 안 돼요. 왜? 여기서 막 갔다가 바꾸고 그러면 여기서는 안 바뀐 게 필요한 건데 일관성이 깨지겠죠. 그래서 불변 객체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불변 객체 수정을 못하니까 이제 디버깅 할 때 뭐 얘가 바뀔 거를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뭐가 돼요?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을 여러 개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불변 클래스를 만드는데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내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여기저기서 막 써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만들지 말고 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해싱을 이용하긴 하는데 갑자기 맵은 아니라 집합 같은 개념이 생겼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고민해 봅시다. 뒤에 가서 자료 구조 얘기가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 지금은 풀이라는 거 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바에서 쓰는 모든 문자열들이 다 풀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풀에 들어간 애들은 요런 애들만 풀에 들어가요. 요렇게 만든 애들만. 그렇지 않은 애들. 내가 여기서 string fruit equal new string apple 만들었어요. 그러면 쟤는 풀에 안 들어가요. 풀에 안 들어가고 다른 객체처럼 그냥 힙의 일반적인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ew를 쓰면 new를 써서 만들어지는 객체들은 문자열들은 풀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를 결합해서 새로 만든 애들도 풀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대부분 스윙에 있는 여러 메소드들이 새로운 문자열 만들어 주는데 이런 애들도 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풀에 모든 애들 넣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풀에 모든 애들을 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풀에 넣는데 한 번도 안 써 또. 그러면 오히려 낭비예요. 왜 낭비가 될까? 풀에 어떤 데이터를 넣는데 낭비라는 거예요. 공유가 많이 되면 낭비는 아닌데 공유를 거의 안 해. 그러면 낭비가 돼요. 왜 낭비가 될까? 보통은 객체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사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죠. 근데 풀은 어떻게 될까? 풀은 그냥 만들어지고 나서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풀에 들어가면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고 그 공간을 언제까지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차지합니다. 얘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뉴한 애들은 만들어졌다가 어느 순간 되면 쓰레기가 돼가지고 처리되고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하지만 풀에 들어간 애들은 수명이 그 순간부터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번만 썼는데. 그럼 오히려 낭비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막 따져가지고, 아, 얘는 다른 데서 안 쓰니까 뉴로 만들자. 뭐, 이렇게 고민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이제 뭔가 이런 동작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 때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만든 그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왜 모든 애들을 풀에 안 넣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유를 좀 이해하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이용해서 결합할 수 있는데 저렴한 연산은 아니다. 그리고 뭐 두 개만 딸랑 결합하는 건 비용이 다른 거 써도 똑같아요. 근데 연속해서 할 때는 이건 낭비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절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더해. 그런 거는 뭐 다른 걸 어펜드하든 뭘 해도 마찬가지 비용이 들어요. 근데 연속해서 하면은 얘를 한 번만 이렇게 A, B, C를 크게 확보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면 얘는 두 번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시타의 문자열로 변하는 쉬운 방법은 이미 한번 이제 배웠을 거고요. 거꾸로 문자열을 다시 원시타에 바꾸고 싶으면 래퍼 클래스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 래퍼 클래스에는 파스라고 시작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파스는 문자열 받아서 그 원시 타입으로 변해 줄 때 쓰는 스태틱한 함수들이에요. 요 인티저 파스 인, 파스 더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열 중에 좀 특수한 문자열이 있는데 보통은 문자열은 이제 큰 따옴표로 만들죠. 근데 큰 따옴표로 만들지 않고 큰 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문자열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건 조금 비용도 들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그 특수 문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3개 따옴표 쓰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문자열로 다중줄들을 그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앞에 나오는 인덴테이션은 또 무시해줘요. 만약 우리가 쓰고 싶어서 이 인덴테이션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원래 코드에 들여쓰기하고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기가 흉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쓰는 들여쓰기들은 얘는 무시합니다. 이 문자열을 만들 때. 그래서 긴 문자열을 뭔가 내가 프로그램 내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텍스트 블럭이라는 걸 활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비용도 절약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메소드만 조금 이제 자바의 스트링 라이브러리는 제가 볼 때는 훨씬 C++나 파이썬에 비해서도 풍부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문자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조금씩 소개하면은 이제 다 소문자로 바꾸는 거,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바의 문자열은 뭐다? 불변객체예요. 그러면 greeting.toLowerCase 하면 이 자체가 바뀔까요? 안 바뀌고 hello라는 새로운 소문자로 된 문자열을 새롭게 만들어서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들 보면,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데 기존 문자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불변객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greeting to lowercase 하면 다 소문자로 출력되는데 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to lowercase, to uppercase 뭐 이런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s 써서 쓰는데 얘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얘를 쓸 바에는 얘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꿔가지고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색인이 필요 없으면 또 뭘 써요? 포리시 폼을 쓰면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 리스트라는 변수가 여기 쓰이고 땡이죠. 더 안 쓰여요. 그러면 이런 임시 변수들, 이 임시 변수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변수들을 많이 선언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나빠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얘를 리스트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다고 해서 뭐 활용하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바로 썼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바로 쓰면 요 줄 없어지죠. 한 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줄이 없고 변수도 하나 없어지고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변수를 많이 쓰는 습관이 있으면 없애주세요. 그게 좋은 코딩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필요 없는 변수는 안 쓰는 거.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필요 없는데도 막 변수들을 여러 개 쓰면은 오히려 안 좋대요. 성능에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 문자열 취할 수가 있고, 요것도 가끔 쓰이는데 이제 어떤 문자열을 n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한 문자열을 만들 때 repeat 씁니다. 근데 언제 많이 쓰냐면 요거 할 때 많이 써요. 공백 문자가 뭐 10개짜리, 20개짜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페이스로 막 쳐놓으면은 이 스페이스를 맞게 쳐놨는지 안 놨는지도 헷갈려요. 잘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한 거예요. 하나는 내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5개 하면 이게 5개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백 문자가 5개 필요하다. 뭐 A가 5개 된 거 필요하다. 이런 거 할 때는 굳이 내가 A 5개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가독성도 좋고 실수도 줄여줘요. 특히 이제 뭐 공백을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tarts with, ends with, 뭐 M으로 시작되는 거, E로 끝나는 거. 이게 문자열이에요. 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starts with는 한 문자만 검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할 수도 있죠. 뭐 ON으로 끝나는 거.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A로 시작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싶으면 이제 starts with, ends with를 써. 근데 C++에는 이런 거조차도 지금은 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없었어요, 원래는. 네, 이런 것도. 파이썬에 있나? starts with, ends with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때는 equals, ignore case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자열들도 만약 이제 얘네들이 풀에 있던 애들이면 그냥 주소 비교해도 원래는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주소는 다른데 내용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위주 비교할 때는 주소 비교하지 말고, 주소 비교해도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같은 애들일 수 있으니까 풀에서 있는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하면은 내용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스윙은 equals, ignore case라는 게 있고, 사전 비교할 때는 이제 누가 앞에나 뒤냐 볼 때는 이제 compare to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mpare to도 compare to, ignore, case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compare to는 어떻게 비교하죠? 이제 첫 문자씩 하나씩 비교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비교할 때 이제 유니코드, 아스키 코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대문자, 소문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 내에서는 0, 1, 2, 3, 4 가는 거고 대문자, 소문자는 이제 A, B, C, D 순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누가 더 먼저 나오는지 사전에 어떻게 나오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아스키 코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비교. 그래서 아까 얘기한 equals와 주소 비교. 이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제 얘에 의존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 비교를 할 때는 얘로도 가능하더라도 equals 쓰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얘는 새로 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안에는 이제 내 기대하고는 다르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내용 비교를로 할 거면은 주소 비교하면 더 빠르죠. 더 효율적인 것임에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풀에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달리. 그래서 그때는 equals를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뒤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